걱정과 피로를 막고 늘 활기차게 사는 6가지 방법. 하루를 1시간씩 더 늘리는 방법은 고민에 대한 책을 쓰면서 왜 피로 예방법에 대해서 쓰고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피로가 종종 걱정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모든 의사들이 피로가 신체 저항력을 떨어뜨려서 감기나 다른 수백 가지 질병에 노출되게 한다고 말할 것이다. 정신과에서는 피로가 공포와 걱정이라는 감정의 저항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 피로를 예방하는 것이 걱정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내가 걱정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면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에드먼드 제이콥 박사는 더 강하게 말한다. 제이콥슨 박사는 긴장 완화에 관해서 적극적인 휴식, 당신은 쉬어야 한다의 책 2권을 썼다. 시카고 임상생리학 연구소 소장으로 오랫동안 휴식이 의학적인 치료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는 긴장되거나 감정적인 상태가 완벽하게 이완된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완되어 있을 때의 걱정을 계속할 수가 없다. 피로와 걱정을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규칙은 자주 쉬어라. 피곤하기 전에 쉬어라. 이것이 왜 중요한가? 피곤은 엄청난 속도로 쌓이기 때문이다. 미군은 계속된 실험을 통해서 군 훈련으로 오랜 세월 단련된 젊은 남자일지라도 군장을 내려놓고 매 시간 10분씩 쉬면은 더 잘 행군하고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래서 육군은 이런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 당신의 심장은 미군처럼 똑똑하다. 당신의 심장은 매일 혈액을 온몸에 순환시키기 위해서 활동한다. 이것은 유조차 하나를 가득 채우는 양이다. 심장이 하루에 소모하는 에너지는 석탄 20톤을 3피트 높이로 퍼올리는 에너지와 같다. 심장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50년, 70년, 아니 어쩌면 90년 동안 한다. 심장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하버드대의 월터 B. 캐넌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장이 하루 종일 일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심장이 한 번 수축할 때마다 일정한 휴지기가 있다. 1분에 70번 박동을 한다고 하면은 심장은 24시간 중에서 단지 9시간만 일하는 셈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심장은 하루에 15시간 쉬는 셈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윈스턴 처칠은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나이였지만 몇 년 동안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며 전쟁을 지휘했다. 놀라운 기록이다. 그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는 매일 아침에 11시까지 침대에서 보고서를 읽고 명령을 내리고 전화통화를 하고 중요한 회의를 주최했다. 점심 식사 후에 다시 침대로 가서 1시간 동안의 낮잠을 잤다. 저녁에 다시 침대로 가서 8시 저녁 식사 시간까지 2시간 동안 잤다. 그는 피로에서 회복한 것이 아니라 피로를 예방했다. 자주 쉬었기 때문에 그는 맑은 정신으로 자정이 넘어서까지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존 록펠러에게는 2가지 놀라운 기록이 있다. 그는 그 당시 누구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했으며 또한 98세까지 장수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주된 이유는 그의 집안이 장수 집안이기도 했지만 다른 이유는 그가 점심에 30분 동안의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무실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곤 했는데 그 이렇게 쉴 때에는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도 그를 깨울 수 없었다. 다니엘 W. 조슬리는 그의 명제 왜 피곤한가에서 이렇게 말한다.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휴식은 치유의 과정이다. 짧은 휴식은 회복시키는 힘이 크므로 5분간의 짧은 낮잠도 피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왕년의 유명 야구선수 코니 맥은 경기 전에 낮잠을 안 자면은 5번째 이닝 무렵에는 완전히 지치지만은 5분이라도 자면은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더블 헤드를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엘레노 루즈벨트에게 12년 동안의 영부인으로 있으면서 살인적인 스케줄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설을 하기 전에 의자나 소파에 앉아서 눈을 감고 20분 동안 휴식을 취한다고 말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 대기실에서 로디얼 경기에서 최고 인기 선수 진 오트리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대기실에 군용 침대가 있는 것을 보았다.
지그너트리는 저 침대에 누워서 경기 중간에 1시간 정도 낮잠을 잡니다. 할리우드에서 영화 촬영을 할 때는 큰 안락의자에 하루에 30분 눌러붙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운이 납니다. 에디슨은 자신의 놀랄 만한 에너지와 지구력을 자고 싶을 때마다 자는 습관 덕분이라고 말했다. 헨리 포드의 80세 생일 직전에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그의 모습이 생기 있어 보여서 비결을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앉을 수 있으면 서 있지 않고 누울 수 있으면 절대 앉아있지 않습니다. 현대교육 아버지 호레이스 만도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했다. 안티어 대학의 성장 시절 그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학생들과 면담했다. 나는 어떤 할리우드 영화 감독에게도 같은 방법을 시도해보라고 권했다. 그는 그 방법에 지적 같은 효과가 있었다고 내게 말해주었다. 할리우드 최고 감독 중에서 한 명인 잭 처톡의 이야기다. 그가 몇 년 전에 나를 찾아왔을 때 그는 MGM 영화사의 단편 영화 파트를 맡고 있었다. 피곤하고 지쳐서 강장제 비타민 약 할 것 없이 모든 방법을 시도해보았다. 하지만 어떤 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매일 휴가 갈 것을 권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의 사무실에서 보조 작가들과 회의를 할 때 몸을 쭉 펴고 누워 휴식을 하면 그게 휴가였다. 2년 전에 내가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 주치의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예전에는 단편 영화 제작 회의를 하면서 의자에 긴장한 상태로 앉아 있으세요. 이제 회의 중에는 사무실 소파에 몸을 쭉 펴고 누워서 회의를 합니다. 20년 동안 요즘처럼 기분이 좋은 적이 없습니다. 전부터 하루 2시간씩 더 일하지만 피곤함을 느낄 수 없어요. 이 방법을 당신에게 적용해보면 어떨까? 당신이 속기소면 에디슨이나 샘 골드윈이 한 것처럼 사무실에서 낮잠을 잘 수는 없을 것이다. 당신이 회계사라는 상사와 채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파에 몸을 뻗고 누울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소도시 살고 집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갈 수 있으면 점심 식사 후에 10분 동안 짧은 낮잠은 잘 수 있을 것이다. 조지 마셜 장관이 그 방법을 사용했다. 전시의 미군을 지휘하면서 조금의 틈도 없어서 그는 오후에 휴식을 취해야 했다. 당신이 나이 50이 넘었고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당신이 가입할 수 있는 모든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요즘에는 죽음이 갑자기 찾아온다.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보험금을 받아서 젊은 녀석과 재혼을 생각할지 모른다. 오후에 낮잠을 잘 수 없다면 저녁 식사 전에 적어도 1시간 동안에 누워 있어도 된다. 이것이 칵테일보다도 훨씬 싸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1467배 더 효과적이다. 당신이 5시, 6시 아니면 7시쯤에 1시간쯤 더 자면은 당신의 활동 시간을 1시간 더 늘릴 수 있다. 왜냐하면은 저녁 식사 전 1시간의 낮잠과 밤에 6시간 자는 수면 시간을 합한 7시간은 연속적으로 자는 8시간의 수면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육체 노동자는 휴식을 많이 할수록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프레드릭 테일러가 베들레헴 철강에서의 과학 경영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이 사실을 증명했다. 그는 한 명의 노동자가 대략 하루에 12.5톤의 강철을 화물차에 운반하면 정오쯤 되면 지쳐버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모든 필요의 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이 노동자들이 하루에 한 명당 12.5톤이 아니라 47톤의 강철을 운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그들이 하던 작업의 4배를 일을 해도 지치지 않는다는 것을 계산해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테일러는 슈미트 씨를 선택해서 스톱워치에 따라서 일을 하도록 했다. 슈미트 씨 옆에 한 사람이 시계를 들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 강철을 들고 걸으세요. 이제 앉아서 쉬세요. 이제 걸으세요. 이제 쉬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다른 사람들은 12.5톤밖에 운반하지 못한 반면에 슈미트 씨는 47톤의 강철을 하루에 운반했다. 프레드릭 테일러가 베들레헴 제철회사에서 일한 3년 동안에 그가 이런 속도로 일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슈미트 씨는 지치기 전에 쉬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는 1시간에 26분 일하고 34분은 쉬었다. 일하는 시간보다도 쉬는 시간이 많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도 4배나 일을 더 많이 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으면 브래드리 윈슬로 테일러의 책 과학적인 관리론을 읽어보라. 다시 한번 말한다. 자주 쉬어라. 심장이 하는 대로 해라. 피곤해지기 전에 쉬어라.
그러면 당신의 하루가 1시간씩 늘어날 것이다. 피로의 원인과 대처법. 여기 놀랍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인간은 정신노동만으로 절대 피곤해질 수 없다. 이 이상은 소리처럼 들리지만 몇 년 전에 과학자들이 인간의 두뇌가 피로의 과학적 정의인 자금량을 감소에 이르지 않고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는지 실험해 보았다.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두뇌를 통과하는 혈액이 피로의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만약 육체 노동자의 혈관에서 혈액을 채취하면 그 혈액에 독성 피로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뇌에서 혈액을 채취하면 저녁 시간이어도 피로 독성 물질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뇌만 보면 뇌는 8시간 아니면 12시간 동안의 활동한 후에도 처음처럼 원활한 활동을 한다. 뇌는 전혀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당신을 피곤하게 하는가? 정신과에서는 피로는 우리의 정신적인 감정적인 태도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영국에서 가장 재미난 정신과 의사 하워드 필드는 그의 저서 힘의 심리학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를 괴롭히는 피로의 대부분은 정신적인 것에서 온다. 단순히 육체적인 원인에서 오는 피로는 매우 드물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정신과 의사 A.A. 브릴 박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무직 근로자가 피로를 느끼는 이유는 100% 심리학적인 요인, 즉 감정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종류의 감정적인 요인이 사무직 노동자를 지치게 하는가? 기쁨? 만족? 아니다. 절대 아니다. 지루함, 분노,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무력감, 서두름, 걱정, 근심, 이런 감정적인 요소들이 사무직 근로자를 피곤하게 하고 감기에 잘 걸리게 하고 일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두통을 겪게 한다. 그렇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몸에 긴장을 이루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해진다.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사가 발간한 피로에 대한 책자에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고된 노동에서 생기는 피로는 잠을 충분히 자거나 쉬면 회복이 된다. 고민, 긴장, 감정적인 동력과 피로를 유발하는 3대 요인이다.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활동이 원인인 것처럼 보여도 이 3대 요인들이 실제 원인이다. 긴장을 풀어라. 중요한 일을 위해서 에너지를 비축해라.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당장 멈추고 당신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이 문단을 읽으면서 인상같이 부리고 있는가? 미간에 주름이 느껴지는가? 의자에 편하게 앉아있는가? 어깨를 꾸준하게 하고 앉아있지는 않은가? 얼굴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가? 당신의 몸이 오래된 봉제 인형처럼 이완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신경과 근육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긴장되어 있고 피로한 상태이다. 우리는 정신노동을 하면서 왜 불필요한 긴장을 하고 있을까? 조설리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느끼는 가장 큰 장애물은 대부분의 사람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제대로 일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할 때 인상을 찌푸리고 어깨를 구부린다. 우리는 우리의 근육에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뇌의 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말이다. 놀랍고 비극적인 진실을 이야기해 주겠다. 돈이라면 $1도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에너지는 저정뱅이의 선원처럼 마구 낭비한다. 신경성 피로에 대한 답은 뭘까? 휴식, 바로 휴식이다. 일을 하면서 휴식하는 방법을 배워라. 쉽다고? 그렇지 않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꿔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 습관을 바꾸면 당신의 삶이 달라진다. 윌리엄 제임스는 그의 책 휴식의 봄이라는 수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과도한 긴장, 변덕, 숨가쁨, 강이란 틈은 나쁜 습관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긴장도 습관이고 이완도 습관이다. 나쁜 습관은 없애면 되고 좋은 습관은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이완할 것인가? 마음부터 할까? 아니면 신경부터 할까? 둘 다 시작할 수 없다. 항상 먼저 근육부터 풀어줘야 한다. 한번 해보자. 우선 눈부터 시작하자. 이 책을 읽다가 페이지의 마지막에 이르면 뒤로 기대고 눈을 감아라. 조용히 눈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라. 쉬어라 쉬어. 긴장하지 마라. 찡그리지 마라. 그냥 쉬어라. 이 말을 1분 동안 천천히 반복해라. 몇 주 후에 눈의 근육들이 당신의 말대로 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어떤 손이 긴장을 거두어가는 것을 못 느꼈는가? 믿기 어렵지만 이 1분 동안의 이완의 기술에 대한 모든 비밀을 체험했다.
같은 방식으로 턱, 얼굴, 근육, 목, 어깨, 온몸을 이완시켜 주어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관은 눈이다. 시카고 대학교의 에드먼드 제이콥슨 박사는 눈의 근육을 완전히 이완할 수 있으면 당신의 모든 고민을 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눈이 긴장을 푸는 데 있어서 있도록 중요한 이유는 눈이 몸이 소비하는 신경에너지의 4분의 1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시력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눈의 피로도 또 고생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혹사시키고 있다. 유명한 소설가 비치 바움은 어렸을 때 어떤 노인을 만났는데 그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손목을 다쳤다. 노인이 그녀를 일으켜 주었다. 그는 예전에 서커스 광대였다. 그가 그녀의 옷을 털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네가 다치는 이유는 네가 긴장을 푸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단다. 낡아서 흘렁거리는 양말처럼 네 몸이 부드러워야 해. 이리 와라.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그 노인은 비키 바움과 다른 아이들에게 넘어지는 법, 공중제비를 밟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강조했다. 내 몸을 흘렁거리는 양말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긴장을 풀 수 있을 거야. 당신은 언제 어디서든지 긴장을 풀 수 있다. 다만 휴식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지는 말아라. 휴식은 긴장과 노력을 없애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편안함과 휴식을 생각해라. 눈, 얼굴, 근육을 풀면서 이렇게 말해라. 쉬어라, 쉬어라, 편히 쉬어라. 얼굴 근육에서 에너지가 흘러 몸의 중심으로 흐르는 것을 느껴라. 당신의 아기처럼 긴장이 없다고 생각해라. 위대한 소프라노 가수인 갈리 크루치가 이 방법을 사용했다. 갈리 크루치는 공연 전에 모든 근육을 풀고 그의 입이 벌어지도록 어리턱의 힘을 빼고 의자에 앉아서 쉰다. 무척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무대에 오르기 전에 그녀는 긴장을 풀 수 있었다. 긴장이 풀리니 필요하지도 않았다. 긴장을 푸는데 도움을 줄 5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 방법의 최고의 적중인 하나인 데이비드 헤럴드 핑크 박사가 쓴 긴장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책을 읽어보아라. 또한 다니엘 조슬린이 쓴 왜 피곤한가도 반드시 읽어보아라. 수시로 쉬어라. 낡은 양말처럼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라. 일할 때 몸을 이완시켜야 함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낡은 밤새 이 양말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양말이 없으면 고양이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양지에서 졸고 있는 고양이를 안아본 적이 있는가? 안으면 물에 젖은 신문처럼 사지가 쭉 늘어진다. 인도의 요가 수련자들은 이완의 기술을 마스터하기 위해 고양이를 관찰한다고 한다. 나는 피곤하고 신경쇠약이 걸리고 불면증, 걱정,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고양이를 본 적이 있다. 없다. 고양이처럼 이완하는 법을 배우면 당신도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하면 편안한 자세로 일해라. 몸의 긴장이 어깨 통증의 신경 피로를 불러온다. 하루에 4에서 5번 자신을 점검해봐라. 실제보다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하면 이완의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데이비드 헤럴드 핑크 박사가 말한 것처럼 심리학을 잘 아는 사람들 둘 중에 하나는 이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 자신에게 물어봐라. 얼마나 피곤한가? 피곤하면 정신노동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방식 때문에 피곤한 것이다. 다니엘 W. 조슬린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내가 피곤한 정도로 업무 성과를 측정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업무 성과를 측정한다. 피곤하거나 짜증이 나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비효율적인 날이었다고 확신하게 된다. 미국의 모든 사업가가 이 교훈을 배운다면 극도의 긴장으로 인한 질병이 급감할 것이고 피로나 고민으로 요양소나 정신병원을 찾는 사람의 수도 줄어들 것이다. 피곤한가? 자, 피곤. 가정주부가 피로에서 벗어나서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지난 가을의 어느 날 내 비서가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의학 강좌에 참석하러 보스턴에 갔다. 그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 보스턴 의료원에서 열리고 환자들은 모임에 참가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철저한 검진을 받는다. 그러나 사실 이 강좌는 심리치료 강좌이다. 응용심리학 강좌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강좌의 목적은 걱정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다.
전에는 일기 멤버의 제안대로 생각 조절 강자라고 불렸다. 주된 환자는 감정적으로 이상이 있는 가정주부들이다. 어떻게 이 강자가 개설되었을까? 1920년 윌리엄 오슬러 경의 제자였던 조셉 H. 포렛 박사는 보았었던 어려움을 찾는 회리 환자들 중 대다수가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들은 신체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어떤 여자의 손은 관절염으로 너무 굽어서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다른 환자는 위암의 증세인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다른 사람은 요통, 두통, 만성 피로 또는 막연한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이런 통증을 느끼고 있지만 검진을 해보면 이 여자들의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예전 의사들은 이것이 모두 상상에 의한 질병, 마음에서 비롯된 질병이라고 치부해왔다. 하지만 프렐 박사는 이 환자들에게 집에 가서 잊어버리라고 말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여성들 대부분은 아프고 싶지 않았다. 고통을 잊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면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의학적인 효과를 의심하는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강좌를 개설했다. 이 강좌를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이 강좌가 시작된 이후에 18년 동안에 많은 환자들이 치료되었다. 어떤 환자들은 교회에 출석하듯이 종교적으로 이 강좌에 참여해온 사람도 있다. 이내 비서가 강좌에 9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여성과 이야기를 했다. 그녀가 처음 어려움에 왔을 때 신장과 심장의 병이 있었다. 그녀는 걱정이 많고 긴장을 해서 시력을 잃은 적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감이 생겼고 활발한 완벽한 건강을 자랑한다. 그녀는 40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 무릎에는 손자가 자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가족 문제를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죽고 싶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이 어려움에 와서 걱정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걱정을 멈추게 되었죠. 제 인생은 평온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강좌의 의학 공원인 로즈 힐퍼딩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걱정을 줄이는 치료의 문제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틀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카타르시스라고 부르지요. 환자가 이 강좌에 오면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마음속에서 사라질 때까지 털어놓습니다. 걱정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품고 있으면 정신적인 긴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문제를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합니다. 세상에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내 비서는 자신의 걱정을 이야기한 후에 큰 위안을 얻은 한 여성을 목격했다. 그녀가 처음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감아놓은 용수철같이 긴장해 있었다. 하지만 점차 이야기를 계속할수록 진정되기 시작했다. 인터뷰의 끝에 그녀는 웃고 있었다. 문제가 된 것일까? 아니다.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에 틀어놓고 조언을 얻고 동정을 얻자 변화가 일어났다. 실제로 변화를 일으킨 것은 말 안에 숨겨진 있는 엄청난 지혜의 힘이었다. 심리부성은 어느 정도 이런 말의 지혜력을 토대로 하고 있다. 프로이드 시대 이후에 정신분석을 전한 환자가 그냥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 그럴까? 아마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 마음속에서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인 위안이 된다. 그러니 다음에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털어놓고 말할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 눈에 보이는 아무나 잡고 징징대고 불평을 해서 귀찮은 존재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정해서 약속을 만들자. 친척일 수도 있고 의사, 변호사, 목사님, 신부님 또 정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자.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게 조언을 해주십시오. 제가 보지 못하는 시각으로 문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조언을 못 해주셔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그저 앉아서 들어주시기만 해도 제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으면 생명의 전화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것은 보스턴 의료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외국의 전화는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조직 중의 하나이다. 이 단체는 원래는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불행하고 감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영역을 넓혔다. 생명의 전화에서 상담을 해오고 있는 로나 보넬 양과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이 책의 독자들이 편지를 보내면 기쁘게 답장을 해주겠다고 내게 말했다. 당신이 뉴욕 5번과 505번지 생명의 전화로
편지를 쓰면 당신의 편지와 당신의 고민에 대해서 비밀이 유지될 것이다. 사실 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 고민을 말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면 생명의 전화로 편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은 보스턴 의료원의 강좌에서 사용하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이다. 보스턴 의료원이 추천하는 가정주부들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소개하겠다. 노트나 스크랩북을 준비해라.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하는 당신에게 와닿는 시, 기도문, 인용문을 공책에 적어라. 비가 오는 오후 기분이 우울해지면 이 공책에서 우울함을 벗어나게 하는 처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의료원의 많은 환자들이 몇 년 동안에 이 공책을 작성해 오고 있다. 그들은 이 노트를 마음에 맞는 예방조사라고 그런다. 다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라. 확실히 당신 남편에게는 단점이 있다. 그가 성인인 것이라면 그는 당신과 절대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강자의 한 여성은 자신이 점점 잔소리하고 사나운 얼굴의 아내가 되어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받고 그는 행동을 멈추게 되었다. 당신의 남편의 죽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녀는 그 생각에 충격을 받아 자리에 앉아 남편의 장점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꽤 많은 장점을 찾을 수 있었다. 만일 당신도 종이나 휘두르는 폭군과 결혼했다는 느낌이 들면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 남편의 장점을 읽고 나면 지금의 남편이 최고의 남자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웃에 관심을 가지라.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 우호적이고도 건강한 관심을 가지라. 자신이 너무 배타적이라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던 여자는 그녀가 만나게 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보라는 주문을 받았다. 그녀는 전차에서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배경과 생활을 지어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상상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고통에서 치유되어서 어디에서나 사람들에게 말을 걸게 되었고 행복하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변했다. 자기 전에 내일의 계획을 세워라. 그 강자는 많은 주부들이 끝이 없는 집안일에 언제나 바쁘고 정신이 없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일이 끝나는 법이 없었다. 그들은 언제나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생각과 걱정을 없애기 위해 그 강좌에서는 주부들에게 매일 밤 다음날 계획을 세우라는 제안을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더 많은 일을 하는데도 피곤하지가 않았다.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다. 시간이 남아서 휴식을 취하고 예쁘게 치장할 시간도 생겼다. 모든 여성은 하루 종일 시간을 내서 치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 자신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경과민에 걸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긴장과 피로를 피해라. 휴식해라. 휴식. 긴장과 피로만큼 당신을 늙어 보이게 하는 것은 없다. 피로만큼 당신의 아름다움과 상큼함을 망치는 것은 없다. 레이비스는 보스턴 사고 조절 강좌에 1시간 동안 참가했다. 그 강좌에서 폴 존슨 박사는 우리는 이전 장에서 이미 다룬 휴식의 원칙을 설명했다. 이렇게 이완하는 과정을 하면서 레이비스는 의자에 앉은 채 깜빡 졸았다. 육체적인 이완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다른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강좌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걱정이 일어나는 괴물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이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가정적인 당신은 쉬어야 한다. 당신에는 아주 좋은 점이 있는데 바로 원할 때에는 언제나 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딱딱한 바닥에 스프링이 있는 침대보다는 쉬기에 더 좋다. 딱딱한 바닥은 척추에 좋다. 당신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이 운동들은 일주일 해보고 당신의 얼굴과 기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봐라. 피곤하다고 느껴지면 언제든지 바닥에 똑바로 누워라. 할 수 있는 한 몸을 쭉 펴라. 그러고 싶으면 굴러라. 이렇게 하루 2번 해봐라. 눈을 감아라. 존슨 교수가 추천한 대로 이런 말을 하면 좋다. 태양은 머리 위에 비치고 있다. 하늘은 파랗고 반짝거린다. 자연은 고요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나는 자연의 아이로 우주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아니면 기도를 해도 좋다. 음식이 오븐에 있거나 시간이 없어서 누울 수 없다면 의자에 앉아서도 그의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딱딱하고 똑바로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좋다. 의자에 이집트 동상처럼 똑바로 앉아라. 손바닥 아래로 해서 손을 편안히 허벅지에 내려놓아라. 이제 천천히 발가락에 힘을 준 다음에 힘을 빼라. 다리에 힘을 준 다음에 힘을 빼라. 이렇게 전신의 근육에 힘을 주었다가 빼라. 목까지 하고 나서 머리를 축구공처럼 세게 돌려라. 당신의 근육을 향해서 쉬어라 쉬어라 라는 말을 계속해라. 천천히 숨을 쉬어서 신경을 가라앉혀라. 몸 깊숙한 곳에서부터 숨을 쉬어라.
인도의 여가 수행자들의 말이 맞다. 규칙적인 호흡이 신경을 안정시키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이다. 얼굴의 주름과 인상에 집중해서 주름과 인상을 펴라. 미간과 입가의 주름을 펴라. 이렇게 하루에 2번씩 하면은 마사지를 받으러 피부관리실에 가지 않아도 된다. 아마 이 주름들은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